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방 한편에 늘 있지만 그 진가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생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강 한 조각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염증 제거, 소화 개선,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까지. 생강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천연 명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을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절염 통증이 사라진 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분, 소화불량이 해결된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강은 몸속 염증을 없앱니다. 생강의 가장 놀라운 효능은 바로 항염 효과입니다.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관절염, 류머티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생강은 정말 희소식입니다. 염증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방어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성 염증은 문제가 됩니다.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까지 만성 염증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이 염증을 제거하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 물질 콕스트 효소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가 염증을 일으키는데 생강이 이를 막아줍니다. 둘째, 생강에는 쇼가올이 들어 있습니다. 쇼가올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사이토카인은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인데 생강이 이를 차단합니다. 셋째, 생강은 NF-카팝이라는 염증 유발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이 단백질이 활성화되면 전신 염증이 일어나는데 생강이 이를 막습니다. 넷째,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데 생강이 이를 중화시킵니다. 연구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마이애미 대학교 연구팀은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6주간 생강 추출물을 복용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63%의 환자가 무릎 통증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의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들에게 생강을 복용시켰더니 통증과 부종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약물의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이란의 한 연구에서는 12주간 매일 생강을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의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28% 감소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명희님은 10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고 앉았다 일어서기도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며 진통제를 처방하셨습니다. 이명희님은 진통제를 먹었지만 속이 쓰렸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걱정도 됐습니다. 주사도 맞아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외출도 못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못했습니다. 이제 늙었나 보다라는 생각에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생강이 관절염에 좋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강으로 관절염이 좋아질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부작용도 없고 해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명희님은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10분 정도 끓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맵고 자극적이었지만 꿀을 타니 마실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덜 뻣뻣했습니다. 기분 탓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관찰해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2주 후에는 통증이 조금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명희님은 점심과 저녁에도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변화가 확실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진통제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증이 거의 70% 줄었습니다. 친구들과 가벼운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인 CRP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명희님은 진통제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무릎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등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명희님은 말씀하십니다.
10년간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생강으로 통증이 이렇게 줄어들 줄 몰랐어요. 매일 3번 생강차를 마시는데 진통제보다 효과가 좋아요. 부작용도 없고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도 이명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생강차를 마십니다. 생강은 제 천연 진통제입니다. 평생 먹을 거예요. 두 번째, 생강은 소화를 돕습니다. 생강은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정말 탁월합니다. 소화불량, 메스꺼움, 구토, 복부팽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생강은 천연 소화제입니다. 생강이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은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침샘, 위,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더 많이 나오도록 자극합니다. 음식이 더 잘 분해되고 소화됩니다. 둘째, 생강은 위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이동하는 속도를 높입니다.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물러서 생기는 더부룩함을 해소합니다. 셋째, 생강은 위 점막을 보호합니다.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합니다. 넷째, 생강은 메스꺼움과 구토를 억제합니다. 뇌의 구토 중추에 작용해서 메스꺼움을 막아줍니다. 멀미, 임신 입덧, 항암 치료 후 구토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생강은 장내 가스를 배출시킵니다. 복부 팽만과 불편함을 줄입니다. 여섯째, 생강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서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유럽 소화기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이 위 배출 시간을 25% 단축시켰습니다. 임신 입덧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1278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12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생강이 입덧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멀미 예방 연구에서도 생강이 드라마민멀미약만큼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경숙님은 15년 넘게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체하고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났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서 식사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위 내시경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만성위염 진단을 받았고 위 운동성도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소화제를 달고 살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습니다. 식사 후에는 항상 소파에 누워야 했습니다. 외식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체할지 몰라서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박경숙님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여행을 가도 음식 걱정 때문에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의원에서 생강이 소화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께서 생강차를 식전에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박경숙님은 매일 식사 30분 전에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갈아서 뜨거운 물에 우려냈습니다. 꿀과 레몬을 넣어 마시니 맛도 괜찮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식후 더부룩함이 조금 덜한 것을 느꼈습니다. 2주 후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예전같이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아도 됐습니다. 트림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 박경숙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식사량이 늘었는데도 체하지 않았습니다. 소화가 빨리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화제도 거의 먹지 않게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더욱 좋아졌습니다. 외식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박경숙님의 소화 기능은 거의 정상입니다. 위 내시경을 다시 받았는데 위염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박경숙님은 말씀하십니다. 15년간 소화불량으로 고생했는데 생강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식사가 즐거워요. 매 식사 전에 생강차를 마시는 게 습관이 됐어요. 생강이 제 소화기를 살렸습니다. 세 번째, 생강은 혈당을 낮춥니다. 생강은 혈당 조절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생강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입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서 혈당이 세포로 잘 들어가게 합니다. 둘째, 생강은 간의 당 생성을 억제합니다. 간은 필요할 때 당을 만들어내는데 생강이 이를 조절합니다. 셋째, 생강은 근육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혈액 속의 당이 근육으로 빠르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넷째,
생강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합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인데 생강이 이를 보호해서 인슐린 분비를 돕습니다. 다섯째, 생강은 탄수화물 소화 효소를 억제합니다.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 혈당 급상승을 막습니다. 연구 결과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란의 한 연구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12주간 매일 생강 분말 2g을 복용시켰습니다. 결과는 공복 혈당이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당화혈색소도 10% 감소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대학교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생강 추출물이 인슐린 민감성을 19%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인도의 연구에서는 생강을 섭취한 그룹의 식후 혈당이 35% 낮게 나타났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호님은 8년 전 제2형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을 넘나들었고 당화혈색소는 8.2였습니다. 당뇨약을 2가지 복용하고 계셨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식후 혈당은 2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대로면 인슐린 주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철호님은 합병증도 걱정됐습니다. 발저림이 시작됐고 시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았습니다. 당뇨에 좋다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비싼 건강보조 식품도 먹어봤지만 혈당은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당뇨 환자 모임에서 한 분이 생강으로 혈당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강으로 혈당이 내려갈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철호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갈아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고 계피를 조금 넣었습니다. 식사 전에도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관찰해보니 매일 그랬습니다. 2주 후에는 공복 혈당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50에서 140으로, 그 다음 주에는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 김철호님은 생강을 식사에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갈아서 요리에 넣고 생강차는 하루 3번 마셨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공복 혈당이 120까지 내려갔습니다. 당화혈색소도 8.2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대로 계속하면 약을 줄일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철호님의 공복 혈당은 110 전후로 안정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6.8입니다. 약도 한 가지만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발저림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철호님은 말씀하십니다. 8년간 당뇨로 고생했는데 생강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매일 생강차를 마시고 요리에도 생강을 넣어 먹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니 합병증 걱정도 줄었어요. 생강은 제 천연 당뇨약입니다. 네 번째, 생강은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생강은 면역력 강화에도 정말 탁월합니다.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께 생강은 최고의 식품입니다. 생강이 면역력을 높이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의 진저롤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해서 감염을 예방합니다. 둘째, 생강은 백혈구의 활성을 높입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방어군인데 생강이 이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셋째,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면역세포를 보호합니다. 활성산소로부터 면역세포를 지켜서 제 기능을 하도록 돕습니다. 넷째, 생강은 염증을 줄입니다. 만성염증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생강이 이를 막습니다. 다섯째, 생강은 체온을 높입니다.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이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입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생강이 호흡기 세포의 항바이러스 반응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연구에서는 생강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선님은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1년에 5에서 6번씩 감기를 앓았습니다. 기침, 콧물, 목 통증이 반복됐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됐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2에서 3주씩 앓았습니다. 항생제를 자주 먹어야 했습니다. 정미선님은 왜 나만 이렇게 자주 아플까라는 생각에 속상했습니다. 일도 자주 쉬어야 했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비타민을 먹고, 홍삼을 먹고, 운동도 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생강이 면역력에 좋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강으로 면역력이 좋아질까라고 생각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미선님은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뒀다가 뜨거운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마셨습니다. 2개월째 환절기가 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감기에 걸렸을 시기인데 건강했습니다. 우연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감기에 걸렸는데 정미선님만 멀쩡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미선님은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년에는 이미 3에서 4번 감기를 앓았을 시기입니다. 정미선님은 말씀하십니다. 1년에 5에서 6번씩 감기를 앓았는데 생강을 마신 후로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면역력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아침에 생강차를 안 마시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생강이 제 면역력을 살렸습니다. 5번째, 생강은 뇌를 보호합니다. 생강은 뇌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 기억력 개선,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이 뇌에 좋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뇌 세포를 보호합니다. 활성산소로부터 뇌 세포를 지켜 노화를 늦춥니다. 둘째, 생강은 뇌의 염증을 줄입니다. 뇌 염증은 치매의 주요 원인인데 생강이 이를 막습니다. 셋째, 생강은 뇌혈류를 개선합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넷째, 생강은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생강이 이를 보호합니다. 다섯째, 생강은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인데 생강이 이를 막습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태국의 한 연구에서 중년 여성들에게 2개월간 생강 추출물을 복용시켰더니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생강이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님은 최근 몇 년간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약속 시간도 자주 잊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치매로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한영자님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잠도 못 잤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퍼즐도 하고 책도 읽고 운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은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치매 예방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가 생강이 뇌 건강에 좋다며 매일 생강차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생강으로 기억력이 좋아질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영자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갈아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고 꿀과 레몬을 넣었습니다. 생강을 음식에도 자주 넣어 먹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역시 소용없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꾸준히 마셨습니다. 2개월째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건을 둔 곳을 좀 더 잘 기억하게 됐습니다. 기분 탓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줄었습니다. 대화할 때도 단어가 잘 떠올랐습니다. 자녀들도 엄마 요즘 좋아지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인지 기능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무엇을 하셨길래 좋아졌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한영자님의 기억력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한영자님은 말씀하십니다. 치매가 올까봐 정말 무서웠는데 생강이 저를 지켜준 것 같아요.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도 매일 생강차를 마시고 있어요. 생강이 제 뇌를 살렸습니다. 이번에는 생강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제대로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용량입니다. 하루에 생강 10에서 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입니다. 생강 분말이라면 2에서 3g 정도입니다. 둘째, 조리법입니다. 생강은 여러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강차가 가장 좋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10에서 15분 끓이면 됩니다. 생으로 갈아서 주스에 넣어도 좋습니다. 요리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셋째, 타이밍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소화와 신진대사에 좋습니다. 식전에 마시면 소화를 돕습니다. 자기 전에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보관입니다. 생강은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2에서 3주 보관 가능합니다. 껍질을 벗겨 냉동하면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합입니다. 생강과 꿀을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효능도 좋습니다. 레몬을 넣으면 비타민C가 더해져 면역력에 더 좋습니다. 계피를 넣으면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신선도입니다. 생강은 신선할수록 좋습니다. 겉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주름이 많거나 물렁한 것은 피하세요. 일곱째, 껍질입니다. 생강 껍질 바로 밑에 영양소가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세요. 생강 먹을 때 주의사항. 생강 먹을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째, 과다 섭취입니다. 생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하루 20g을 넘지 마세요. 둘째, 위장 질환입니다. 위산 과다,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생강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혈액 응고입니다. 생강은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수술 전입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생강 섭취를 중단하세요.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담석증입니다. 생강은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여섯째, 임신입니다. 임신 초기 입덧에는 생강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 1g을 넘지 마세요.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일곱째, 당뇨약입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춤으로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여덟째, 혈압약입니다. 생강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생강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차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10에서 15분 끓입니다. 꿀과 레몬을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둘째, 생강꿀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둡니다.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보관도 쉽고 맛도 좋습니다. 셋째, 생강레몬차입니다. 생강과 레몬을 함께 끓입니다. 비타민C가 더해져 면역력에 더 좋습니다. 넷째, 생강계피차입니다. 생강과 계피를 함께 끓입니다. 혈당 조절과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다섯째, 생강대추차입니다. 생강, 대추, 계피를 함께 끓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보충합니다. 여섯째, 생강주스입니다. 생강을 갈아서 사과, 당근과 함께 주스를 만듭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일곱째, 생강요리입니다. 생강을 요리에 넣습니다. 생강볶음밥, 생강찜, 생강조림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생강청입니다. 생강을 설탕에 재워 청을 만듭니다. 물에 타서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생생강과 말린 생강 중 어느 게 더 좋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생생강에는 진저롤이 많습니다. 진저롤은 항염, 소화 촉진에 좋습니다. 신선한 효능을 원하시면 생생강을 드세요. 말린 생강에는 쇼가올이 많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롤이 변한 것인데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합니다. 통증 완화와 혈액순환에는 말린 생강이 더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좋습니다. 번갈아 드시면 더 좋습니다. 질문 2.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에서 20g이 적당합니다.
염증이나 통증 완화가 목적이라면 15에서 20g 드세요. 소화 개선이 목적이라면 10에서 15g이면 충분합니다. 생강 분말이라면 2에서 3g이 적당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리세요. 질문 3.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소화 개선이 목적이라면 식전 30분에 드세요. 소화효소 분비를 돕습니다. 혈당 조절이 목적이라면 아침 공복에 드세요. 면역력 강화가 목적이라면 아침에 드세요. 하루 종일 효과가 지속됩니다. 수면 개선이 목적이라면 자기 1시간 전에 드세요.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질문 4. 얼마나 오래 먹어야 효과를 보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에서 4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소화 개선은 비교적 빠릅니다. 1에서 2주 정도만 먹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염증과 통증은 2에서 4주 정도 지나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혈당 조절과 면역력은 4에서 8주 정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최소 3개월은 매일 드세요. 질문 5. 부작용은 없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적정량을 지키면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속쓰림, 설사, 구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20g을 넘지 마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질문 6. 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약들이 있습니다. 첫째, 항응고제입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등을 복용 중이시면 주의하세요. 생강도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둘째, 당뇨약입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춤으로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셋째, 혈압약입니다. 생강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질문 7.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도 또 먹을 수 있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초기 입덧에는 생강이 도움이 됩니다. 연구로도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1g을 넘지 마세요.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임신 후기에는 생강 섭취를 제한하세요.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유 중에는 대체로 안전합니다. 소량은 괜찮지만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확실하지 않으면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세요. 질문 8. 아이들도 먹을 수 있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세 이상부터는 소량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성인보다 훨씬 적은 양을 주세요. 2에서 5세는 하루 1에서 2g, 6에서 12세는 하루 3에서 5g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강차를 만들 때 꿀을 많이 넣어서 맛을 순하게 만드세요. 아이가 싫어하면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질문 9. 생강 껍질은 벗겨야 하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드세요. 생강 껍질 바로 밑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다만 껍질째 먹으려면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칫솔로 문질러 씻으세요. 유기농 생강이라면 더 안심하고 껍질째 드실 수 있습니다. 껍질이 너무 두껍거나 상했다면 벗기세요. 질문 10. 다른 건강식품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을까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궁합이 좋은 식품이 있습니다. 첫째, 꿀입니다. 생강과 꿀을 함께 먹으면 목에 좋고 면역력에 더 좋습니다. 둘째, 레몬입니다. 비타민C가 더해져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계피입니다. 혈당 조절과 혈액순환에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대추입니다. 기력 회복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강황입니다. 항염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여섯째, 녹차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꾸준함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먹었습니다. 가끔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적정량을 지켰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10에서 20g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셋째, 다양하게 섭취했습니다. 생강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요리에도 넣고 주스에도 넣어 먹었습니다. 넷째, 신선한 생강을 사용했습니다. 오래되거나 상한 생강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다섯째, 다른 건강 습관도 함께 실천했습니다. 생강만 믿고 아무렇게나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식단도 관리하고 운동도 했습니다. 여섯째,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먹으며 기다렸습니다. 일곱째,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통증 정도를 기록하고 혈당을 재고 변화를 확인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여덟째,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었기 때문에 의사에게 생강을 먹는다고 알렸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8가지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분명 효과를 보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신선한 생강을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생강 한 조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분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소화가 안 되시는 분, 당뇨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방 한편에 늘 있지만 그 진가를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생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강 한 조각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염증 제거, 소화 개선,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까지 생강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천연 명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을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절염 통증이 사라진 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분, 소화불량이 해결된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강은 몸속 염증을 없앱니다. 생강의 가장 놀라운 효능은 바로 항염 효과입니다.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관절염, 류머티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생강은 정말 희소식입니다. 염증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방어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성 염증은 문제가 됩니다.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까지 만성 염증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이 염증을 제거하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 물질 콕스2 효소를 억제합니다. 이 효소가 염증을 일으키는데 생강이 이를 막아줍니다. 둘째, 생강에는 쇼가올이 들어 있습니다. 쇼가올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사이토카인은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인데 생강이 이를 차단합니다. 셋째, 생강은 NF-카팝이라는 염증 유발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이 단백질이 활성화되면 전신 염증이 일어나는데 생강이 이를 막습니다. 넷째,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데 생강이 이를 중화시킵니다. 연구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마이애미 대학교 연구팀은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6주간 생강 추출물을 복용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63%의 환자가 무릎 통증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교의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들에게 생강을 복용시켰더니 통증과 부종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약물의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이란의 한 연구에서는 12주간 매일 생강을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의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28% 감소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명희님은 10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고 앉았다 일어서기도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며 진통제를 처방하셨습니다. 이명희님은 진통제를 먹었지만 속이 쓰렸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걱정도 됐습니다. 주사도 맞아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외출도 못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못했습니다. 이제 늙었나 보다라는 생각에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생강이 관절염에 좋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강으로 관절염이 좋아질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부작용도 없고 해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명희님은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10분 정도 끓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맵고 자극적이었지만 꿀을 타니 마실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덜 뻣뻣했습니다. 기분 탓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관찰해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2주 후에는 통증이 조금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명희님은 점심과 저녁에도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변화가 확실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진통제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증이 거의 70% 줄었습니다. 친구들과 가벼운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인 CRP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명희님은 진통제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무릎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등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명희님은 말씀하십니다. 10년간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생강으로 통증이 이렇게 줄어들 줄 몰랐어요. 매일 3번 생강차를 마시는데 진통제보다 효과가 좋아요. 부작용도 없고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도 이명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생강차를 마십니다. 생강은 제 천연 진통제입니다. 평생 먹을 거예요. 2번째, 생강은 소화를 돕습니다. 생강은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정말 탁월합니다. 소화불량, 메스꺼움, 구토, 복부 팽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생강은 천연 소화제입니다. 생강이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은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침샘, 위,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더 많이 나오도록 자극합니다. 음식이 더 잘 분해되고 소화됩니다. 둘째, 생강은 위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이동하는 속도를 높입니다. 위에 음식이 오래 머물러서 생기는 더부룩함을 해소합니다. 셋째, 생강은 위 점막을 보호합니다.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위염을 예방합니다. 넷째, 생강은 메스꺼움과 구토를 억제합니다. 뇌의 구토 중추에 작용해서 메스꺼움을 막아줍니다. 멀미, 임신 입덧, 항암 치료 후 구토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생강은 장내 가스를 배출시킵니다. 복부 팽만과 불편함을 줄입니다. 여섯째, 생강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서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유럽 소화기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이 위 배출 시간을 25% 단축시켰습니다. 임신 입덧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1278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12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생강이 입덧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멀미 예방 연구에서도 생강이 드라마민멀 미약만큼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경숙님은 15년 넘게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체하고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났습니다. 속이 더부룩해서 식사가 즐겁지 않았습니다. 위 내시경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만성위염 진단을 받았고 위 운동성도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소화제를 달고 살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습니다. 식사 후에는 항상 소파에 누워야 했습니다. 외식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체할지 몰라서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박경숙님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여행을 가도 음식 걱정 때문에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의원에서 생강이 소화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께서 생강차를 식전에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박경숙님은 매일 식사 30분 전에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갈아서 뜨거운 물에 우려냈습니다. 꿀과 레몬을 넣어 마시니 맛도 괜찮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식후 더부룩함이 조금 덜한 것을 느꼈습니다. 2주 후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예전같이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아도 됐습니다. 트림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 박경숙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식사량이 늘었는데도 체하지 않았습니다.
소화가 빨리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화제도 거의 먹지 않게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더욱 좋아졌습니다. 외식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박경숙님의 소화 기능은 거의 정상입니다. 위 내시경을 다시 받았는데 위염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박경숙님은 말씀하십니다. 15년간 소화불량으로 고생했는데 생강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식사가 즐거워요. 매일 식사 전에 생강차를 마시는 게 습관이 됐어요. 생강이 제 소화기를 살렸습니다. 세 번째, 생강은 혈당을 낮춥니다. 생강은 혈당 조절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생강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입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서 혈당이 세포로 잘 들어가게 합니다. 둘째, 생강은 간의 당 생성을 억제합니다. 간은 필요할 때 당을 만들어내는데 생강이 이를 조절합니다. 셋째, 생강은 근육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혈액 속의 당이 근육으로 빠르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넷째, 생강은 췌장의 베타 세포를 보호합니다. 베타 세포는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인데 생강이 이를 보호해서 인슐린 분비를 돕습니다. 다섯째, 생강은 탄수화물 소화 효소를 억제합니다.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 혈당 급상승을 막습니다. 연구 결과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란의 한 연구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12주간 매일 생강 분말 2g을 복용시켰습니다. 결과는 공복 혈당이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당화혈색소도 10% 감소했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대학교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생강 추출물이 인슐린 민감성을 19%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인도의 연구에서는 생강을 섭취한 그룹의 식후 혈당이 35% 낮게 나타났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철호님은 8년 전 제2형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을 넘나들었고 당화혈색소는 8.2였습니다. 당뇨약을 2가지 복용하고 계셨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식후 혈당은 2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대로면 인슐린 주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철호님은 합병증도 걱정됐습니다. 발저림이 시작됐고 시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았습니다. 당뇨에 좋다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비싼 건강보조 식품도 먹어봤지만 혈당은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당뇨 환자 모임에서 한 분이 생강으로 혈당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강으로 혈당이 내려갈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철호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갈아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고 계피를 조금 넣었습니다. 식사 전에도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관찰해보니 매일 그랬습니다. 2주 후에는 공복 혈당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50에서 140으로, 그 다음 주에는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 김철호님은 생강을 식사에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갈아서 요리에 넣고 생강차는 하루 3번 마셨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공복 혈당이 120까지 내려갔습니다. 당화혈색소도 8.2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대로 계속하면 약을 줄일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철호님의 공복 혈당은 110 전후로 안정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6.8입니다. 약도 한 가지만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발저림도 많이 줄었습니다. 김철호님은 말씀하십니다. 8년간 당뇨로 고생했는데 생강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매일 생강차를 마시고 요리에도 생강을 넣어 먹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니 합병증 걱정도 줄었어요. 생강은 제 천연 당뇨약입니다. 네 번째, 생강은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생강은 면역력 강화에도 정말 탁월합니다.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께 생강은 최고의 식품입니다. 생강이 면역력을 높이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의 진저롤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해서 감염을 예방합니다. 둘째, 생강은 백혈구의 활성을 높입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방어군인데 생강이 이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셋째,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면역세포를 보호합니다. 활성산소로부터 면역세포를 지켜서 제 기능을 하도록 돕습니다. 넷째, 생강은 염증을 줄입니다. 만성염증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생강이 이를 막습니다. 다섯째, 생강은 체온을 높입니다.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이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입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생강이 호흡기 세포의 항바이러스 반응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연구에서는 생강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선님은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1년에 5에서 6번씩 감기를 앓았습니다. 기침, 콧물, 목 통증이 반복됐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작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됐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2에서 3주씩 앓았습니다. 항생제를 자주 먹어야 했습니다. 정미선님은 왜 나만 이렇게 자주 아플까라는 생각에 속상했습니다. 일도 자주 쉬어야 했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비타민을 먹고 홍삼을 먹고 운동도 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생강이 면역력에 좋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강으로 면역력이 좋아질까? 라고 생각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미선님은 매일 아침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뒀다가 뜨거운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마셨습니다. 2개월째 환절기가 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감기에 걸렸을 시기인데 건강했습니다. 우연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감기에 걸렸는데 정미선님만 멀쩡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미선님은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년에는 이미 3에서 4번 감기를 앓았을 시기입니다. 정미선님은 말씀하십니다. 1년에 5에서 6번씩 감기를 앓았는데 생강을 마신 후로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면역력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아침에 생강차를 안 마시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생강이 제 면역력을 살렸습니다. 5번째, 생강은 뇌를 보호합니다. 생강은 뇌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 기억력 개선,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이 뇌에 좋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뇌 세포를 보호합니다. 활성산소로부터 뇌 세포를 지켜 노화를 늦춥니다. 둘째, 생강은 뇌의 염증을 줄입니다. 뇌 염증은 치매의 주요 원인인데 생강이 이를 막습니다. 셋째, 생강은 뇌혈류를 개선합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넷째, 생강은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인데 생강이 이를 보호합니다. 다섯째, 생강은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인데 생강이 이를 막습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태국의 한 연구에서 중년 여성들에게 2개월간 생강 추출물을 복용시켰더니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생강이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님은 최근 몇 년간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약속 시간도 자주 잊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치매로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한영자님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잠도 못 잤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퍼즐도 하고 책도 읽고 운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은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치매 예방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가 생강이 뇌 건강에 좋다며 매일 생강차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생강으로 기억력이 좋아질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영자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갈아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고 꿀과 레몬을 넣었습니다. 생강을 음식에도 자주 넣어 먹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역시 소용없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꾸준히 마셨습니다. 2개월째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건을 둔 곳을 좀 더 잘 기억하게 됐습니다. 기분 탓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줄었습니다. 대화할 때도 단어가 잘 떠올랐습니다. 자녀들도 엄마 요즘 좋아지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인지 기능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무엇을 하셨길래 좋아졌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한영자님의 기억력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한영자님은 말씀하십니다. 치매가 올까봐 정말 무서웠는데 생강이 저를 지켜준 것 같아요.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도 매일 생강차를 마시고 있어요. 생강이 제 뇌를 살렸습니다. 이번에는 생강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제대로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용량입니다. 하루에 생강 10에서 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입니다. 생강 분말이라면 2에서 3g 정도입니다. 둘째, 조리법입니다. 생강은 여러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강차가 가장 좋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10에서 15분 끓이면 됩니다. 생으로 갈아서 주스에 넣어도 좋습니다. 요리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셋째, 타이밍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소화와 신진대사에 좋습니다. 식전에 마시면 소화를 돕습니다. 자기 전에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보관입니다. 생강은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2에서 3주 보관 가능합니다. 껍질을 벗겨 냉동하면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합입니다. 생강과 꿀을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효능도 좋습니다. 레몬을 넣으면 비타민C가 더해져 면역력에 더 좋습니다. 계피를 넣으면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신선도입니다. 생강은 신선할수록 좋습니다. 겉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주름이 많거나 물렁한 것은 피하세요. 일곱째, 껍질입니다. 생강 껍질 바로 밑에 영양소가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세요. 생강 먹을 때 주의사항. 생강 먹을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째, 과다 섭취입니다. 생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하루 20g을 넘지 마세요. 둘째, 위장 질환입니다. 위산 과다,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생강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혈액 응고입니다. 생강은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수술 전입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생강 섭취를 중단하세요. 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담석증입니다. 생강은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여섯째, 임신입니다. 임신 초기 입덧에는 생강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 1g을 넘지 마세요.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일곱째, 당뇨약입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춤으로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여덟째, 혈압약입니다. 생강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생강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강차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10에서 15분 끓입니다. 꿀과 레몬을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둘째, 생강꿀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둡니다.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보관도 쉽고 맛도 좋습니다. 셋째, 생강레몬차입니다. 생강과 레몬을 함께 끓입니다. 비타민C가 더해져 면역력에 더 좋습니다. 넷째, 생강계피차입니다.
생강과 계피를 함께 끓입니다. 혈당 조절과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다섯째, 생강대추차입니다. 생강, 대추, 계피를 함께 끓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보충합니다. 여섯째, 생강주스입니다. 생강을 갈아서 사과, 당근과 함께 주스를 만듭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일곱째, 생강요리입니다. 생강을 요리에 넣습니다. 생강볶음밥, 생강찜, 생강조림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생강청입니다. 생강을 설탕에 재워 청을 만듭니다. 물에 타서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생생강과 말린 생강 중 어느 게 더 좋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생생강에는 진저롤이 많습니다. 진저롤은 항염, 소화 촉진에 좋습니다. 신선한 효능을 원하시면 생생강을 드세요. 말린 생강에는 쇼가올이 많습니다. 쇼가올은 진저롤이 변한 것인데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합니다. 통증 완화와 혈액순환에는 말린 생강이 더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좋습니다. 번갈아 드시면 더 좋습니다. 질문 2.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에서 20g이 적당합니다. 염증이나 통증 완화가 목적이라면 15에서 20g 드세요. 소화 개선이 목적이라면 10에서 15g이면 충분합니다. 생강 분말이라면 2에서 3g이 적당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리세요. 질문 3.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소화 개선이 목적이라면 식전 30분에 드세요. 소화효소 분비를 돕습니다. 혈당 조절이 목적이라면 아침 공복에 드세요. 면역력 강화가 목적이라면 아침에 드세요. 하루 종일 효과가 지속됩니다. 수면 개선이 목적이라면 자기 1시간 전에 드세요.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질문 4. 얼마나 오래 먹어야 효과를 보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에서 4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소화 개선은 비교적 빠릅니다. 1에서 2주 정도만 먹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염증과 통증은 2에서 4주 정도 지나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혈당 조절과 면역력은 4에서 8주 정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최소 3개월은 매일 드세요. 질문 5. 부작용은 없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적정량을 지키면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속쓰림, 설사, 구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20g을 넘지 마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질문 6. 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약들이 있습니다. 첫째, 항응고제입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등을 복용 중이시면 주의하세요. 생강도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둘째, 당뇨약입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춤으로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셋째, 혈압약입니다. 생강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질문 7.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도 또 먹을 수 있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초기 입덧에는 생강이 도움이 됩니다. 연구로도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1g을 넘지 마세요.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임신 후기에는 생강 섭취를 제한하세요.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유 중에는 대체로 안전합니다. 소량은 괜찮지만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확실하지 않으면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세요. 질문 8. 아이들도 먹을 수 있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세 이상부터는 소량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성인보다 훨씬 적은 양을 주세요. 2에서 5세는 하루 1에서 2g, 6에서 12세는 하루 3에서 5g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강차를 만들 때 꿀을 많이 넣어서 맛을 순하게 만드세요. 아이가 싫어하면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질문 9. 생강 껍질은 벗겨야 하나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드세요. 생강 껍질 바로 밑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다만 껍질째 먹으려면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칫솔로 문질러 씻으세요. 유기농 생강이라면 더 안심하고 껍질째 드실 수 있습니다. 껍질이 너무 두껍거나 상했다면 벗기세요. 질문 10. 다른 건강식품과
후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을까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궁합이 좋은 식품이 있습니다. 첫째, 꿀입니다. 생강과 꿀을 함께 먹으면 목에 좋고 면역력에 더 좋습니다. 둘째, 레몬입니다. 비타민C가 더해져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계피입니다. 혈당 조절과 혈액순환에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대추입니다. 기력 회복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강황입니다. 항염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여섯째, 녹차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꾸준함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먹었습니다. 가끔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적정량을 지켰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10에서 20g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셋째, 다양하게 섭취했습니다. 생강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요리에도 넣고 주스에도 넣어 먹었습니다. 넷째, 신선한 생강을 사용했습니다. 오래되거나 상한 생강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다섯째, 다른 건강 습관도 함께 실천했습니다. 생강만 믿고 아무렇게나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식단도 관리하고 운동도 했습니다. 여섯째,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먹으며 기다렸습니다. 일곱째,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통증 정도를 기록하고 혈당을 재고 변화를 확인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여덟째,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었기 때문에 의사에게 생강을 먹는다고 알렸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8가지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분명 효과를 보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신선한 생강을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생강 한 조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분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소화가 안 되시는 분, 당뇨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